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수업에서 이제 리스트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거, 리스트에 대한 거 가볍게 좀 알아봤는데, 음,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게시판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네, 이제 실질적인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웹에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웹을 만드는 거, 이거는 상당히 당연한 수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웹의 환경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자바만 알고 있죠. 근데 자바만 알아서는 웹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웹의 형태로 게시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볼 게시판의 모습은 이제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콘솔에 어떤 출력문을 입력하면 콘솔에서 출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코드를 열심히 짜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콘솔에서 무언가 입력을 하라고 할 거고요. 입력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결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쓰고 싶으면 다른 거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게시판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은 키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이제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콘솔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개발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머리로 생각하는 어떠한 기능을 코드로 구현하는, 이제 로직을 또 생각하는,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기초 능력 같은 거를 좀 연습을 해보는 거다 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엄청 뭐 큰 기능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게시판이라고 하면 있어야 할 기능들, 뭐 예를 들어 글을 쓴다, 뭐 글을 읽는다, 그리고 글을 뭐 수정한다, 삭제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보통 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글을 쓴다, 읽는다, 수정한다, 삭제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CRUD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CRUD. 이 CRUD가 Create, Read, Update, Delete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게시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CRUD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게시판의 능력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바를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웹을 개발하는 웹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공부를 더 이어 나가신다면은 가장 기본 소양이 될 거예요. CRUD. 그리고 실질적인 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공부를 더 추가로 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공부를 더 하신다면 그때도 이 CRUD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 초석을 다진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사실 이 기초 능력을 연습하기 위한 지금 이 콘솔로 운영하는 게시판도 사실 개발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초 능력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막 작성하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하는 시간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드린 거, 제가 시간을 부여해서 해보세요 하지 않으면 따라치지 마세요. 제가 적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다가 남기려고 막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작성한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도 타이핑을 안 하시고 그냥 화면만 봐도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시간을 들였을 때, 이렇게 시간을 부여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완료하고 시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성한 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작성한 코드에다가 계속 살을 덧붙여 나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제가 뭔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따라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화면. 화면 보시면서 최대한 설명을 들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따라치면서 설명 들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따라치는 건 따라치는 거고 설명은 설명대로 들을 수 있다? 내가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잘해.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고요. 자만이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화면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시간을 부여를 했다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한 글자도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 글자도 못 쓰겠다가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강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힌트도 줬는데 나는 한 글자도 못 쓰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한 글자라도 쓸 수 있게 계속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릴 수도 있고 길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쨌든 시간을 부여받았으면 모르겠다고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그냥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강사가 저런 힌트를 왜 줬을까? 저걸 토대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그 끝까지 몰라도 돼요. 제가 설명을 시작할 때까지 끝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중간에 생각을 멈추고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하다 보면 느껴지실 텐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는 어, 당연히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문법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베이스예요. 문법 이해를 못하면 코드를 못 써요. 근데 코드를 못 쓰면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을 이해하는 것과 이 문법을 활용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아주 약간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역량이겠죠. 한 번 듣고 이해할래, 두 번 듣고 이해할래,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타입이 안 맞으면.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해드릴 거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찾아오셔야겠죠. 질문방을 통해서 오시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던가,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셔도 될 텐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셔라. 내가 모르겠다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사실 자바는 끝이에요. 같이 놔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놔지면 다시 안 잡힙니다, 잘. 한 번 놨던 걸 다시 잡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안 놓기만 하면요. 몰라도 안 놓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게 내게 돼요. 당연히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저는 프로젝트 하나를 좀 만들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쓰지 않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거 프로젝트는 다 같이 만들어 봤었죠? 똑같은 겁니다.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근데 이름 저랑 똑같이 안 지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만들어놨던 프로젝트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바꾸는 거예요. 제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제공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을 때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바도 그냥 1.8 그대로 쓸 거고요. 나머지 건드릴 거 없어요. 그냥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자바 이그잼이라고 했던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이 녀석은 우클릭을 해서 저는 이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통해 닫아버릴 거예요. 프로젝트를 닫는 거는 사실 안 닫아도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닫아놓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항상 이제 메인 클래스 같은 거 만들어서 했었죠. 메인 클래스 안에 이제 메인 메서드 이런 거 만들어서 코드를 진행했었는데, 자, 그럼 저는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도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 녀석에도 메인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자바 파일을 열려고 해요. 두 개 나오죠.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이지만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선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그냥 닫는 겁니다. 이거 닫아버리면 클로즈라는 걸 해버리면 이제는 검색했을 때 닫히는 안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잡아가지고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의 이클립스 이런 IDE 환경 안에 프로젝트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한창 실무에서 일을 할 때 하나의 이 IDE 개발 환경 안쪽에 프로젝트가 한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십 개 다 열어놓고 하려고 그러면 느려요. 느리고 불편해요. 이름이 겹치는 게 꽤나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작업하는 녀석 말고는 다 닫아놓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닫는다, 프로젝트를 닫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얘를 열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뭐 특별할 게 없죠. 닫아놔도 상관이 없다. 지금 상황이면 사실 얘를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네, 닫아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다시 지울 거고요. 자, 이제 src에다가 클래스를 만들 건데 당연히 이름은 메인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패키지라고 하는 녀석을 같이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디폴트 패키지로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를 두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클래스 파일을 좀 나눌 건데 나눴을 때 패키지는 어차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윈도우에 있는 기능 중에서 그냥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느끼셔도 돼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폴더와 파일로 저장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걸 왜 나누냐? 이거 안 나누면 안 되냐? 이걸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폴더를 왜 관리해요? 이거 객체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자바 1일차, 파이썬 1일차, 자바 2일차, 파이썬 2일차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자꾸 생겨난대요. 그러면 얘는 자바 파일에, 얘는 파이썬 파일에 넣어놓으면 뭐가 좋아요? 그쵸? 같이 쓰는 것들이니까 몰아놓으면 찾아가기가 편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공부할 때도 이런 개념을 비유를 많이 했었고 지금 패키지도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역할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개발을 하면 역할군이 좀 나뉘는데 이 역할군에 따라서 폴더를 나눠서 관리하는 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놓으면 좋은 게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예요. 찾아가기가 쉬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드는 기능을 역할별로 나눴을 때 A 역할, B 역할, C 역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네를 분리하지 않고 한 파일에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 100개가 들어있대요. 이 중에서 한 59번째 되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폴더 하나에 파일이 중구난방 섞여 있으면 그 파일명들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목적에 맞게 A 목적에 맞게 B 목적에 맞게 C 목적에 맞게 이 녀석들이 골고루 33개씩 파일이 나눠져 있대요.
그러면 지금 59번째 있는 이 녀석을 찾으려고 하는데 얘의 목적, 역할은 B에 해당을 해. 그럼 우린 33개만 들여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B의 목적이니까 이쪽으로 나눠놨으니까 얘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도 역할에 따라서 더 세분화를 시켰대요. 그럼 점점 우리가 확인해야 될 파일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이게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역할군에 맞게 폴더를 잘 나눠서 관리하는 개념이 지금 이 패키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구성하는 약간의 규칙, 관례 같은 게 좀 있어요. 이제 이 패키지를 만들 때 약간의 관례, 규칙 이런 느낌인 건데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사용할 도메인이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웹을 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갈 때 이런 거 치는 것처럼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치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게 이제 도메인인 건데 실제로 자바가 지금 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이러한 도메인으로 나는 웹으로 개발을 할 거야 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패키지 구성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도메인의 역순으로 많이 해요. 예를 들어 com이 아니었다, co.kr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쨌든 약간의 관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아직 다뤄보지 않은 상태니까 이 관례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따라가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예요. com.koreait.bam. 근데 여기서 it는 대문자로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패키지를 지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지금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바 이그잼 우리가 사용했던 거랑 달라진 거라고는 이 패키지 부분에 이름이 적혀 있다 말고는 없어요. 얘는 디폴트 패키지 우리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의 느낌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패키지 보시면 중간에 점 찍혀 있죠. com 그 다음 코리아 IT BA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점 찍힌 이 부분이 폴더로 나뉜 거예요. 이렇게 com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코리아 IT라고 하는 폴더 안에 BA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main.java라고 하는 파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실제로 워크스페이스 물리적인 파일이 관리되고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이거 우리가 초기에 세팅했죠.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여기 들어가서 우리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이제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src만 생각하시면 돼요 했었는데 src에 들어가 보면 들어있어요. 폴더가 com, 코리아 IT, BAM 그 안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폴더와 파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BAM까지 폴더를 들어오지 않고 코리아 IT에다가 파일을 만들면 여기에 파일이 생겨나겠죠? 이 자리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재 자바 프로젝트니까 메인 메서드 없이는 코드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 메인 메서드 하나 달아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숫자 출력 문제가 없겠죠? 이미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던 녀석이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패키지가 생겨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이 자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main.java 이 녀석에다가 제가 한 코드처럼 만약에 이런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패키지가 없는데 여기 패키지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빨간 줄이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선언되어 있는 패키지가 이런 이름이랑 일치하는 게 없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퀵픽스를 보시면 move main.java to 패키지 com koreait bam 들어가 있죠. 이거 누르시면요, 알아서 패키지 만들어서 그 안쪽으로 파일 옮겨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다르게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지 않으셨고 기존에 쓰던 프로젝트를 그냥 활용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 녀석을 쓰고 있다, 그러면 강사가 제공한 코드를 붙여넣기 했을 때 이런 빨간 줄이 뜰 거다. 떴을 때는 마우스 올려서 퀵픽스가 제공하는 move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자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패키지에 빨간 줄이 떴을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따가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요. 얘를 남겨놔야 여러분들한테 이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남겨놓고 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한테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작성하는 코드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의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게 코드를 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려줄 거고, 끝나면 끝났다고 하는 거 하나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실행하면 당연히 시작과 끝 그냥 나오겠죠? 시작과 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개념이에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됐는데 이러한 출력, 이러한 출력 이러고 나서 코드 더 이상 없으니까 끝나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콘솔에다가 뭔가를 입력하고 그 입력의 결과를 봐야 되고 또 다른 걸 입력하고 또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멋대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프로그램이 일단은 끝나지 말아야 되니까 무한 루프에 가둬야겠죠. 자, 무한 루프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 그래요? 무한 루프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없으니까. 이거 얼리치에블 코드, 의미가 없는 코드죠. 도달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얘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을 할 거라고 했고요. 그 입력된 걸 판단해서 기능을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기능을. 그러면 입력을 받아야 돼요. 콘솔에 입력하는 행위는 뭐 가지고 하죠? 이거 예전에 수업에서 간단하게만 소개가 드렸었는데 그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스캐너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이제 콘솔에 어떠한 입력 값을 남기려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야 돼요. 이 녀석은 자바가 제공을 하는 클래스고요. 우리는 그냥 그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를 불러다가 쓰겠다라고 임포트를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사용하면 콘솔에 어떠한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으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얘를 탈출하게 할 거고요. 무한 루프를. 그러면 프로그램 끝이 나올 테니까 끝나게 처리할 거란 얘기예요. 그걸 만들겠다. 근데 그때 필요한 건 스캐너다. 이 스캐너는 객체입니다. 자, 제가 스캐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동 완성을 시켜보면 자바 유틸에서 제공하는 스캐너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 혹은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써서 만들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원래는 임포트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 이 타입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다. 해결할 수 없다 해놓고 임포트를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단축키가 Ctrl Shift 알파벳 5였죠. 이래도 임포트를 해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 객체를 사용하려고, 이 타입을 사용하려고 쓰는 중에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임포트를 그냥 해줍니다. 어떤 방식을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고, 자, 저는 sc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스캐너 객체에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스캐너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한 줄과 이 한 줄을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스캐너는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였다. 그래서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sc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new가 왔으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겠네요. 그때 만들어진 객체의 모양은 스캐너 객체인데 생성자에 인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 인자는 system.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시스템은 변수예요, 클래스예요? 얘는 클래스죠. 왜냐면 우린 시스템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첫 글자가 지금 대문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을 한 거고 이 녀석을 불렀네요. 근데 이 i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변수예요, 메서드예요? 변수겠죠. 메서드였다면 소괄호가 있어야죠. 그쵸? 그럼 얘는 변수예요. 근데 변수인데 모양이 좀 두꺼우면서 누워있죠. 어떤 변수였어요, 이거? 이거 상수 아니었나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 상수는 지금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했으니까 스태틱 상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태틱 바이너리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한테 스태틱 녀석을 호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인자는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거는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쓰기 위해 이런 건 필요해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 system.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인자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입력에 대한 행위를 얘가 판단하고 스캐너 객체로 넘겨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얘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뭘로 쳐요? 키보드로 치죠. 그거예요. 입력. 그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키보드에 입력을 하기 위해 사용할 스캐너 객체를 지금 세팅해 놓은 겁니다. sc라고 하는 변수한테 저 스캐너 객체에 리모컨을 넘겨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 기능들 중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extLine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extLine. 얘가 이제 뭐 하는 애냐면, 일단 코드의 에러를 없애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무한 루프를 주석을 걸었어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시작 출력 될 거고요. 객체 쓰려고 연결해 놨대요. 그리고 리모컨 눌러서 어떠한 메서드 호출하죠. 그리고 이 호출 끝나면, 실행 끝나면 이 녀석이 출력되고 끝나겠죠. 끝났나요? 안 끝났죠. 프로그램 끝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모가 빨갛게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멈춰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면, 원래는 콘솔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을 해도 안 쳐져요. 근데 지금 제가 입력을 하면, 엔터까지 입력을 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이 메서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스트링 타입으로 남겨요. 근데 이렇게 남겼지만 우리는 변수에 저장 같은 걸 한 적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수의 저장까지 해주고요.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입력받은 값을 cmd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 그렇게 저장된 녀석을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콘솔의 입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없으면 이러면 에러는 안 날 테니까 일단 프로그램 돌아가게 막 놓고요. 커서에다가 왜 되니? 다시 원래 아예 입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거 실제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키보드 누르는 거 들리시죠? 입력 안 돼요. 프로그램이 끝나서. 우리가 이런 스캐너 객체를 사용하면 실제로 입력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느낌이고,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스캐너 객체를 활용했을 때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고, 입력을 하게 되면 즉 키보드를 눌러서 엔터까지 치면 그걸 입력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담았다. 그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걸 막 해도요, 엔터 치기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은 그대로 다 저장이 돼요. 그대로 나왔죠? 자, 이번에는 next line이 아니라 n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볼게요. 자,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요. 끊겨요. 공백 뒷부분을 저장하지 못해요. 첫 번째 단락만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메서드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next int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ext i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next line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러면 이거 무슨 타입이에요? 이거 정수인가요? 이거는 문자예요. 스트링이에요. 실제로 얘는 스트링입니다. 제가 cmd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어붙이기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자열에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문자를 입력받은 거니까. 근데 next int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애초에 이 변수의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라 int여야만 하고요. 정수값을 리턴할 거니까 입력받은 정수를 그대로 이 자리에 남길 거니까, 그럼 얘는 연산을 해주겠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수를 입력받아야 될 때는 next int를 그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스트링으로 다 받은 다음에 만약에 cmd랑 플러스 1의 결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cmd를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냥 형변을 하면 돼요. 이러고 cm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제가 스트링으로 1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문자 1을 입력을 한 건데 그 문자 1을 입력받은 후에 형태를 int로 변화시킨 거고요. 그걸 가지고 int랑 연산하니까 결과는 잘 나오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next int를 따로 쓸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next line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 수동 형변환 설명드릴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이게 입력이 되면 여기에 ASD가 들어갈 건데 ASD는 숫자로 형태 변화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Number Format Exception. 이런 경우는 처리를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next line 가지고 명령어라고 하는 개념을 입력받을 겁니다.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게 명령어를 입력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겁니다. 일단 이 코드 상황에서 에러를 없애려면은 지금 입력받았던 cmd 이 녀석이 equals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무한 루프 안쪽으로 제가 입력받는 행위,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는 행위, 그리고 이 녀석을 출력하는 행위까지 다 무한 루프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은 안 끝나겠죠. 왜냐면 무한 루프 빠져나갈 구멍 없으니까요. 그리고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조건을 주고요.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은 스트링입니다.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이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 얘는 어떤 메서드냐? 이거는 스트링 타입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트링도 자바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을 스트링 타입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인데 여기 얘가 하는 일이 cmd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equals 함수를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인자로 넣은 이 값과 일치하는지를 따져줘요. 얘네 둘이 같은지를 봐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문자를 exit라고 넣었죠. 그럼 제가 실제로 입력을 exit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cmd에는 얘가 저장됐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검증을 하면 둘이 같죠? 그때 얘는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equals라는 함수는 리턴 타입이 불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좌변에 있는 실제로 이 equals 메서드를 실행하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문자 그 녀석과 인자로 주고 있는 이 인자가 서로 값으로서 일치를 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러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둘이 같으면 브레이크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그냥 이렇게 식으로 입력을 할 때는 안 끝나요. 이거 계속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exit 딱 입력을 하면 끝나요. 이해되시나요? exit 내가 입력한 값이 exit인데 그 값이랑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같았잖아요. 그럼 true를 리턴하니까 이 조건문이 실행.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나겠네요. 그럼 나가야죠. 나갔더니 이거 출력하고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끝. 비교 연산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지금 설명을 드리죠.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동안 숫자 같은 거 비교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퀄 마크 2개 이거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이 녀석과 equals 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string a, abc, string b, abc 이러고 a와 b는 같다. 자, 이건 뭐 나올 것 같아요? 1? 이거는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닌 false 나오겠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같죠? true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출력을 하나 연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살려놓고 이렇게 합시다. 자, A, B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처럼 문자를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그다음 C, D 이거는 조금 다른 모양 같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됐네요. 왜냐면 출력이 동일하니까. 그쵸? 실제로 ABC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다 동일하죠. 자, 근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는 아까 전에 true가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C랑 D를 비교했을 때는 true가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이퀄 마크 두 개, 이 비교 연산자는 실질적으로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퀄 마크 두 개짜리 이 녀석은 순수한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비교합니다. 주소를 가지고 같은 주소에 있으면 같은 녀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equals라고 하는 녀석은 순수한 값을 비교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A equals B라고 하는 것과 C equals D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둘 다 true가 나와요. 그럼 지금 A와 B는 이 둘은 단순히 비교 연산자 주소 가지고 비교를 해도 같은 값이고 순수한 값 가지고 비교를 해도 같은 값이구나 라는 상황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객체인가요? 이건 객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스트링을 배울 때 문자열,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웠고 실질적으로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 때 이제 뭐 객체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A한테 지금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int t 10 넣어놓고 t한테 리모컨 누르겠다라고 하면 없어요. 얘는 원래. 왜냐면 얘는 객체를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래요. 원래 이 기본 자료형 타입 가지고 만드는 녀석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형 타입들이 객체처럼 취급을 받는 건데 왜냐면 첨조할 수 있는 주소가 다 클래스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 녀석은 1차원적인 값으로 봐요. 자바가. 근데 1차원적인 값이라는 건 저장되는 위치가 객체는 힙인데 이런 애들은 스택이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그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뭐 정수 인트 타입의 a는 뭐 10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a라는 변수가 스택에 저장이 되고 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10이라는 이 값도 스택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스트링에 뭐 a 해놓고 new 어쩌고 했다 이러면 이렇게 new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는 힙에 저장이 되는데 이러한 변수,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는 스택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모컨이 아니 우리가 이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사실은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였다. 그래서 이 객체를 이 주소를 참조해서 우리가 객체를 컨트롤하는 개념. 그래서 참조형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태틱 배울 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얘랑 얘는 결국에 같은 값을 저장한 거거든요. 값은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값은 같은데 얘는 인스턴스고요. 얘는 그냥 값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주소를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질 못해요. 애초에 지금 A와 B는 같은 형태고 C와 D가 같은 형태니까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와 C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퀄 마크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같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해요. 위치가 다르니까 주소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래서 제가 equals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한 비교 연산자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사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A와 B가 주소를 비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값이라고 나오는 이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true로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된 1차원적인 값, 뭐 예를 들어 정수값 10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자 ABC라든가 이러한 녀석들은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변수가 이거랑 동일한 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새로 위치를 또 부여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재활용한다 이 느낌이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1차원적인 값이 들어가 있고 그 값을 여기다가도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소를 비교해도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랑도 같은 말입니다. int c 10, int d 10. 이걸 비교하면 당연히 같다 나오겠죠. 이거랑 이게 가능한 이유랑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이 둘의 경우는. 여기도 사실상 얘네는 주소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이 주소와 이 주소가 같으니까. 왜? 스택에 애초에 이 10이라는 1차원적인 값은 하나만 저장이 됐을 거니까. 그걸 여기저기서 쓰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int 같은 저런 녀석은 equals 비교가 없어요. 애초에 리모컨을 못 누르니까. 근데 이래도 괜찮은 이유, 어차피 1차원적인 값밖에 저장을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기본 자료용은. 그쵸? int 타입에다가 객체 연결할 거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왜 equals를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값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equals를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일단 느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모습은 얼추 다 갖췄어요. 이제 뭔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하라고 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지금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는 X 버튼을 만들어 놨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우리 코드에 노란 줄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여기 이 옆에 노란색 전구가 이렇게 거슬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얘는 왜 노란색 경고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난유스드라고 하기에는 썼죠. 사용을 안 해서 나오는 난유스드는 진짜 안 했다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유스드는 아니에요. 자, 얘는 왜 이러는 거냐면 에러 내용을 보셨을 때 resource leak이라고 하면서 sc is never closed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리소스는 자원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SC라고 하는 이 자원은 개발자 네가 사용하겠다라고 꺼냈으면은 네가 꺼야 돼. 이 자원을 끄겠다라고 안 하면 얘는 스스로는 절대로 꺼지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해도 문제 없었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면 진짜 끝났죠. 그러면 얘가 안 꺼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얘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끄는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메인 메서드라는 게 어떻게든지 실행이 되고 나면 내가 EXIT 입력하면서 꺼질 거니까, 내가 X를 눌러 종료를 하면 이 녀석도 살아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런 노란색이 거슬리니까 이걸 실제로 끈다고 하면 어디서 꺼야 될까요, 얘를?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줄을 쓰는 이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내는 게 자원을 쓰겠다라고 킨 개념이고요.
자원을 다 썼네. 이제 안 써도 되겠어. SC 필요 없어. 그럼 그때 끈다의 개념이에요. 어디서 꺼주면 될까요? while문 나오고. 왜? while문에선 계속 써야 되잖아요. 무한루프인데 코드가 이제 계속해서 무한루프니까 이렇게 돌아요. 뭐 이렇게든 돕니다. 도는 와중에는 올라가면 가장 첫 줄에 SC를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데서 SC를 이게 지금 SC라고 하는 자원을 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껐대요. 자원을 껐대요. 그리고 만들질 않았잖아요. 만드는 건 무한반복문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못 쓰겠네요. 자, 처음 무한루프 들어왔을 때 아직 여기에 걸려있어요. 첫 번째예요 지금. 쓰고 엔터 치면 이거 출력하고 if문 검증했다가 이거 안 할 거고 클로즈 끈 다음에 올라왔을 거예요.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까지 돌아올 겁니다. 뭐라고 해야죠 이제. 이거 자원 없는데? 나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자원 준비를 그럼 다시 시켜요 이렇게? 이래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불필요하겠죠. 무한반복이 한 번 돌 때마다 우리는 스캐너 객체를 4번 새로 만들 거니까 좋지 않습니다. 객체 한 번 만들어내고 SC라는 자원 켰어요. 그러면 적절할 때 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에 혹은 종료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이후에 어쨌든 끝나기 전에만 꺼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과에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원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자바를 신경 써서 우리가 하나 더 해주는 느낌인 거니까 여기에 있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아니죠. 자원을 만드는 건 반복문에 들어오기 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쓸 준비가 끝났죠. 그리고 무한루프에 들어와요. 그럼 사용을 합니다. 입력이라는 행위를 하면 저장시킬 거고 저장된 걸 출력을 했죠. 출력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EXIT를 입력을 했다면 그때는 이걸 참을 만나서 브레이크 만나고 이걸 안 한 다음에 나가서 끝날 거예요. 근데 EXIT를 안 했다면 이 if문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럼 출력을 보여주고 나서 이거 안 하고 얘를 해요. 그럼 자원을 껐어요. 자원을 끈다라는 건 SC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드 끝났으니까 어디 가요? 올라가야죠. 무한루프니까. 올라갔어요. 만나야 되는 코드가 또 입력을 받을 때 SC를 써야 된대요. 근데 우린 이미 자원을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없앤 거니까 없애고 쓰겠다라고 하니 이거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한루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무한루프 바깥으로 코드가 나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모양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이걸 약간만 더 디테일을 살려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다시. 이렇게. 자, 이러면 사용자한테 여기다가 지금 명령어 입력하세요 라고 티를 좀 내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려준 거고 입력을 했을 때 CMD를 안 넣었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입력된 명령어가 뭔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명령어 또 계속 입력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EXIT를 입력을 하면 출력되면서 이제 끝.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능들을 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명령어는 우리가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쩌고 write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할 거고 그럼 입력했을 때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거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놨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동안에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거 따라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코드를 그대로 공유 드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하면 그걸 여러분들 걸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가장 먼저 그거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그냥 휴식을 취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